우리가 지브러시 보면 그 로우 폴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브러시 안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3D 메쉬 기본 메쉬를 꺼낼 수가 있는데 그 기본 메쉬들 중에 가장 간단한 큐브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자, 큐브를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Shift F를 눌러가지고 와이어를 봤을 때 면이 좀 많은 편이죠. 물론 그 지브러시 기준에서 봤을 때는 500개 면이니까 면이 얼마 없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로우 폴리로 직접 다룰 때는 좀 많은 편이라 이니셜라이즈에서 이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이면 여기까지 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줄이면 이때부터는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줄인 면을 가지고 얘를 쉽게 편집할 수 있겠죠. 엣지가 적어지고 점수도 줄어들었으니까. 자, 이거를 메이크 폴리 메쉬 3D로 이제 실제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색이 좀 더 잘 보이도록 바꿔볼까요? 네. 자, 이렇게 면이 엣지가 잘 보이게 된 상태에서 브러쉬에서 지모델러를 선택합니다. 지모델러는 점, 그리고 엣지, 그리고 면에서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엣지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엣지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엣지를 빼거나 그리고 면을 이렇게 지우거나 이런 거가 가능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큐메시 폴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우클릭하면 위쪽이 액션 두 번째가 타겟인데 타겟에서 페이싱 프론트 이렇게 페이싱 프론트라고 하면 이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면에서 다 튀어나오기. 반대편은 어때요? 안 튀어나왔죠. 이렇게 돼 있다면. 그리고 우클릭하고 페이싱 말고 플랫 아일랜드. 그렇지. 이렇게. 요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블렌더에서 보던 거죠. 아니면 이거를 거꾸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는 거꾸로 하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점에서 우클릭하면 점의 액션이 있죠. 뭐 지우고 싶다. 그럼 클릭하면 이렇게 지워져. 근데 지브러쉬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브러쉬에서 이거를 조절할 때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서 플립이래. 더블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해야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바닥이 어딘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플로어를 켜두고 작업하는 게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중간에 있는 건지 위에 있는 건지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모르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브러시 특성상 좌우 모델링을 동시에 할 수 있어도 좌우를 그 시메트리해서 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작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쪽만 아래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브러시의 굉장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내리고 싶은 데까지 내려줘요. 이렇게 내려갔죠.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있죠. 위에 있는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Alt를 추가로 눌러주면 컨트롤 시프트가 이게 녹색이었다가 Alt를 눌러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딱 띄면 이제 안 보이게 됐죠. 그럼 이 안 보이는 걸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딜리트 히든을 써서 지워줍니다.
이래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 내리는데 왜 선택을 하고 지우고 그래요? 라고 하면 보십시오. 다른 방법에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컨트롤 누르고 위에를 선택합니다. 이게 진짜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선택한 곳과 선택하지 않은 곳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선택한 곳과 선택하지 않은 곳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하면 아래가 선택하는 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 이제 뭐 이런 데서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드래그 한 영역이 선택된 거고, 컨트롤 누르고 외부를 클릭하면 선택이 반전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여기로 돌아와서 아래가 선택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여기다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브러쉬를 완벽하게 제어할 줄 알고 어디가 현재 선택 상태인지까지 완벽하게 인지하는 상태라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마스터가 된 사람은 어 거의 학생이 아닙니다. 이미 보면 거의 그렇게 보였어요. 자, 그리고 디바이드를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뭉개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저렇게 뭉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몇만 더 늘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끕니다. 스무딩 모디파이어를 끕니다. 면을 늘립니다. 그럼 면이 늘어났죠? 그 상태로 딜리트 로워를 하면 이게 삭제가 되고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중간을 빼면 이렇게 면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작업을 할 때 이쪽을 작업할 때 동시에 작업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더 편하지 않아?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액티브 시메트리를 키고 X축이 아니라 Z축을 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튀어나오게 할 때 반대가 되고 싶으면 또 트랜스폼에서 X를 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에서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금방금방 작업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를 저쪽으로 밀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무브를 선택해서 무브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G 모델로로 돌아오고 G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1번 선택해서 다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근데 지금 조금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기 클릭하고 클릭 커브 누르고 클릭 커브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까지 딱 자르면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조금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이때부터는 어쩔 수 없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요거 띄워가지고 W 눌러서 띄워가지고 이 자리 갖다 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씨 이거 그 뭐야 그 지브러시에서는 안 되니까 외부로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외부로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로우 폴리로 만들어서 요거를 폴리그룹에 가서 폴리그룹에서 그룹 바이 노멀을 눌러서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딨냐 지오메트리를 가서 크리즈 가서 크리즈에서 크리즈 폴리그룹 누르고 컨트롤 DD 해주고 그 다음에 스무딩 누르고 크리즈를 언크리즈올 해서 크리즈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DD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결과값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필요한 소품 같은 거를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로우 폴리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지모델러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지모델러에서는 일단 점에서는 무슨 기능들이 있냐면, 점에서는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런 게 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원통을 넣어주고,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됐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그 큐 메쉬 플랫 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폴리그룹 아일랜드를 해주면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뽑아 나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툴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다시 이걸로 바꿔서 여기만 빼고 여기를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그룹에서 다시 그룹 바이 노멀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좋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크리즈 폴리그룹 한번 해주고, 면을 한 3만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온크리즈 5라고 한 번, 두 번 나눠주면은 이제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 뭐 지브러시 로우 폴리 아예 무쓸모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다른 툴들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굳이 지브러시까지 쓸 필요 있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지브러시에서 하면 금방 하던데 하는 게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툴들을 다룰 때는 툴을 다루는 건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 어떤 툴이 필요하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걸 머리에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툴이 좋아, 어떤 툴 나빠,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됐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어디 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돼. 어라? 지브러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가 이것도 사각형입니다. 네, 사각형인데 지금 어때요? 안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면 반대가 막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지브러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브러시는 저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브러시는 그 면의 노멀 앵글에 대한 디테일한 그 수치값을 기록해 둘 수 없습니다. 이거를 깊게 설명하려면 또 3, 40분 해야 돼서 짧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이제 노멀 앵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모델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렌더링 할 때 노멀 앵글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빨리 설명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자, G모델러에서는 그리고 다른 툴들처럼 우클릭 했을 때 이렇게 다 떠요. 그래가지고 점에서 내가 이쪽에서 포인트 액션에서 브릿지를 넣고 싶다. 여기 포인트 브릿지 우클릭 투 포인트 브릿지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브릿지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점일 때 포인트끼리 브릿지. 크리즈, 이렇게 따로 크리즈를 걸어줄 수 있어요. 엣지 그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크리즈 거는 것도 있고, 뭐 딜리트는 뭐
뭐 그죠?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딜리트. 우클릭하고 do nothing 포인트. nothing인데 왜 q 배치가 돼? 좀 희한하네. 익스트로드 포인트. 근데 포인트 익스트로드가 되나? 이렇게 뾰족하게 뭔가 뾰족하게 해야 될 때는 필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튀어나온 거는 중간에 엣지가 없으니까 여기에 선 그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보면 그 있었던 툴 있잖아요. 여기 뭐 있었습니까? 그 브릿지 있죠. 투 포인트 여기서 점 찍고 이쪽에 점 찍고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튀어나왔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계속 해볼까요? 점에서 메이크 커브 포인트 커브 어, 어, 아 이렇게 아 저렇게 스페이스바로 엔드 메이크 커브 클릭 퍼스트 포인트 메이크 커브 클릭 넥스트 포인트 메이크 커브 클릭 넥스트 포인트 이렇게 그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끝나고 이거 뭐 커브 써봤습니까? 커브 이거 뭔지 모르죠 이거 커브라는 게 있어요 저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뒤로 해보면 커브가 생겨 있는데 커브가 브러쉬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브 플랫 뭐 이런 거 봤습니까 방금? 이 커브가 이미 있는 상태면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면 이미 있는 그 커브에다가 얘를 그 투영해줘요 그 뭐야 모델링을 투영해줘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커브 만든 다음에 원래는 지브러시에서 커브를 만들 때 커브 드로잉을 합니다. 표면에다가 커브를 드로잉한 후 해당 드로잉된 커브를 이제 다른 거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무브나 안 되나 무브로 회전은 되니 회전은 돼. 이 커브 브러쉬로만 컨트롤할 수 있어가지고 커브 브러쉬도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지브러시가 다른 툴들과 차별하고자 만든 도구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커브 알파, 커브 브릿지, 커브 플랫, 커브 플랫 스냅 뭐 이런 거 되나 이런 거? 음, 커브는 커브에서만 할 수 있어가지고 신기하네. 근데 저는 커브를 잘 못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어가 잘 안 돼가지고 안 돼, 안 돼. 근데 신기한 거 봤네요. 음, 커브를 만들 수가 있다고? 완전 신기한데? 지브러시가 저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보면 가상합니다. 마스크가 있네? 오, 버텍스 마스크. 이야, 요거는 쓸만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만 선택된 거죠? 그리고 요거 누르면 여기로 오자.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돼. 이야, 이런 게 된다고?
음. 저 G모델러 처음 나왔을 때가 기억나네. 사람들이 이제 저거 나오고 막 지브러시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지브러시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다른 툴들 다 죽었다 막 이랬을 때 있었는데 안 그랬죠? 블렌더가 이겼죠. 자, 우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브 부부가 있나? 파이 브러쉬 라디우스 인피니트 X 무브가 있어? 그냥 무브네? 진짜로 이거 뭐 근데 정렬이 없으면 이거 뭐 쓸모 없는 거 아니야? 오 R2 누르니까 단방향이야 개쩐다 오, 오 이건 신박한데? 아니 이러지 말고 점이잖아 그렇지 야 씨 오늘부터 지브러시 로우 폴리곤 강의해야 되나? 굉장히 괜찮은데 하지만 이렇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클릭해서 해야 되죠.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하면 뭐예요? 단축키 배정이죠. 지브러쉬를 블렌더처럼 쓸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단축키를 배정하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브러쉬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저기 뭐냐 이거 꼬이는 거 이거 이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 그럼 이거 뭐 이거는 뭐 다른 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된 거면 여기 뭐야 지모델로 하고 어차피 사각형 이렇게 꼬인 거 고쳐야 되니까 응? 브릿지하고 투 포인트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면이 170개에서 끝날까요? 우리 모델링 하다 보면 1000개 쉽게 넘어가죠. 저거 다 검색할 자신 있습니까? 어디에 저런 게 있는지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위한 검출 시스템이 다른 툴에는 존재합니다. 지브러시에선 그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못 봤어요 저는. 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듯이 툴은 툴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거는 각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활용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엣지 클릭해가지고 바로바로 엣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축을 여기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여기를 다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고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밴드 커브 써가지고 밴드 아크였나? 이렇게였나? 어떻게였어? 된다 된다. 이거다 이거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지. 요런 거. 요런 거. 이 좋다 이거예요. 아이고 좌우로 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응. 이렇게 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억셉트 이런 거. 근데 좀 억지인 것 같네요. 다른 툴들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꺼내가지고 지브러시도 사실 여기서 그냥 이거 링 이거 해가지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니셜라이즈해서 이렇게 뭐 12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32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가 30이면 얘가 8이냐 맞겠나? 이게 좀 더 맞는 거 같네. 이러고 이거 한 다음에 그냥 이게 더 빠른 거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딜리트 히든 하고 어딨어? 그리고 여기로 와서 여기서 이제 서툴에서 어펜드하고 이게 더해주면은 그냥 바로 왔으니까 이제 일로 와. 이게 그냥 좀 더 직관적인 그죠? 근데 정확하게 딱 안 맞으니까 조금 아까만 게 그냥 그게 더 낫나?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브러시에서도 로우폴이 가능하면 우클릭하면 메뉴들이 많이 뜨고 그 메뉴들은 더하기, 잇기, 나누기, 자르기, 지우기, 합치기, 연결하기 이렇게 있다. 튀어나오게 하기. 그게 다예요 사실. 3D는 뭐 메뉴가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막 아유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우리 그 종이접기 하잖아요. 종이접기 할 때 개념이 색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색종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접기. 그죠? 접을 때 어떻게 접어요? 접는 선을 먼저 생각하죠. 그럼 접는 선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접진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을 거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르기. 접는 게 가능하다면 절취도 가능해야죠. 그죠? 세 번째. 그 붙이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양쪽을 붙여야 돼. 붙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반으로 갑자기 뚝 하고 나누는 거. 그런 거. 그게 아까 전에 엣지 중간에 넣고 뭐 이런 거. 빼기. 나눈 게 있었다면은 나눈 거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야죠. 그런 거. 이게 다예요. 뭐 지우기도 있겠죠. 지우기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메뉴든 지우기가 가능해야죠. 그럼 지우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더하기. 있겠죠. 지우기가 있는데 더하기 없겠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이게.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뭐가 있냐면 선택의 영역인데 선택은 크게 딱 한 네다섯 개가 전차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연결된 선택. 보통 이거를 루프라고 부릅니다. 우리 루프물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 루프. 그리고 그 나란히 선택이 있습니다. 나란히 선택은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다 애들이.
이걸 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긴 거 보니까 딱 어때요? 반지자, 링이자, 링. 이거 두 개랑 전체 선택, 부분 선택, 선택 더하기 선택 빼기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 부분 선택, 그리고 더하기 선택, 빼기 선택. 이게 답니다, 이게. 이거 이외에 뭐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 기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안다 라고 하면 모델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다예요, 저게.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공황이 오는데, 그게 이제, 뭐, 별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거예요. 뭐, 움직이기, 뭐, 선택하기, 뭐, 이 추가로 넣기, 어떻게 넣을 거지? 뭐, 이런 거. 그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볼 거 없고,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면서 해보면,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